자, 단원평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1번부터 보자. 자, 그림은 사람의 눈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자, A는 뭐예요? A가 홍채죠. 홍채는 수정체의 두께를 존재를 하는 거는 아니죠. 얘는 요 선모체가 해주는 거고, 밝은 곳에서는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야 되고, C에는 이거는 공막이에요. 눈 맨 바깥에 있는 공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C에는 시각세포가 없죠. 여기에 있죠. 망막에. 자, 맹점은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곳이라서 상위 맺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는 상위 맺히는 망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5번만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보자. 밝은 방 안에서 책을 읽다가 어두운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봤대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가 차이가 나? 밝은 방, 어두운 방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밝기가 감소했죠. 밝기가 감소하면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크기가 확장돼야지 맞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 안에서 책을 읽다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가까운 곳에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먼 곳을 응시를 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수정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수정체가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져야 되겠죠? 네, 이 상태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확장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홍채가 수축을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수정체가 얇아지려면은 선모체는 이완을 해줘야 맞게 돼요. 그죠? 자,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주세요. 홍채는 수축하고, 선모체는 이완을 해준다. 그래서 1번이 맞겠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온점과 냉점에서는 절대 온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온점하고 냉점 같은 경우에는 뭘 느껴주는 거예요? 온도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절대 온도가 아니라 낮아지는 온도 변화를 느끼는 게 뭐예요? 냉점이고 높아지는 온도 변화를 느끼는 게 온점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몸의 부위에 따라 감각점이 분포하는 정도는 다르다. 맞고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적게가 아니라 제일 많죠. 그죠? 그래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몸이 아팠을 때 몸을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통점이 제일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사람의 귀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소리를 듣는 과정, 가에 해당하는 구조. 소리,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그 다음 뭐예요? 귀 속 뼈를 지나죠. 귀 속 뼈를 지나는데 이 귀 속 뼈에서 결국에 어떻게 해줘요?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란 말이에요. 그쵸? 자, 따라서 귀 속 뼈. 예전에는 이 부분을 청속골이라고 해서 배웠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따라서 2번. 다음에 5번. 그림에서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 구조는 일단 소리를 듣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평형감각기관에 해당이 되는 C하고 D죠. 그러니까 C는 뭐예요? 반고리관이고, 그 다음에 D는 전정기관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G, 귀인두관, 요 세 부분이 바로 소리를 듣는 거랑은 관계가 없죠. 요 세 가지는. 따라서 C, D, G가 되겠지. 그래서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가부터 다 현상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귀의 구조는 눈을 감아도 몸이 회전하는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반고리관이고, 승강기를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위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정기관이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귀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귀인두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후각하고 미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후각은 음식 맛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맛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치죠. 미각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맛하고 미각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후각세포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아니라
기체 상태 화학 물질인 거고, 혀의 맛세포에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 다음 뭐예요? 단, 짠, 신, 쓴, 떫은 맛이 아니라 감칠맛이죠. 떫은 맛은 앞각이고 매운맛은 통각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1번만 맞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뉴런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건데, 자, A는 감각 뉴런, B는 연합 뉴런, C는 운동 뉴런에 해당이 돼요. 자, 기억은 가지돌기라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축삭돌기예요. 네. 자, 따라서 틀렸고, A는 감각 신경을 구성을 하고, 감각 연합 운동 뉴런에 해당이 되니까 맞고, 자극은 A에서 B 거쳐 C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는 거는 1번하고 4번이 맞죠. 그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신경계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A는 뇌하고 척수로 구성이 된 중추신경계가 맞고, A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린다. 이것도 맞고, B는 모두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들 말초신경계 중에 말초 체성신경계가 있고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 체성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대뇌하고 척수에 연결이 돼 있어서 자극을 전달해주고 명령을 받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뇌의 지배를 받지가 않아요. 네, 대뇌의 지배를 받지가 않아서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자율신경계는 모두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뇌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재채기, 딸꾹질과 같은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연수에 연수. 연수를 이제 뭐라고 불러주냐면 숨골이라고 불러주는데, 이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눈의 움직임, 동공과 홍채 변화를 조절해주는 거는 중간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C죠. 그죠? C, 중간뇌. C는 날아오는 공을 보고 잡는 것 같은 의식적인 반응의 중추는 대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고, D는 손에는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랑 균형을 유지한다. 평형감각기의 중추이기도 하고 수위근 운동을 대뇌를 도와서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부터 다와 현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달리기를 할 때 심장이 빨리 뛰는 건 어디예요? 연수죠, 연수. 그죠? 따라서 가는 연수에 해당이 되는, 여기서 그림에서 E고,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동공이 커진다. 동공반사 중추는 중간뇌에 해당이 되니까 C죠, 여기서. 네. 손상되면 과거에 일어난 길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거 뭐예요? 기억상실증 같은 거 걸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어디예요? A, 대뇌죠. 네.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고양이 졸라 포악하게 생겼다. 쥐가 너무 불쌍하게 나온 거 아니냐, 이거 약간? 그지? 자, 이걸로 보니까 좀 더 불쌍해 보이는데? 그림보다? 약간. 자, 오른쪽 그림은 쥐가 너무 사악하게 생겼다. 쥐가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을 나타냈대요. 위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작용하는 자율신경의 종류는, 이때 쥐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둘 다 흥분 상태지, 위급 상태. 교감신경이죠. 자, 동공이 확대된다. 교감신경에 의해 심장박동이 빨리 뛰고, 부교감신경이 아니고,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상태에 해당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1번이 맞죠. 유치해라. 자, 그 다음 13번. 무조건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무조건 반사는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중간뇌가
중추인 무슨 반사? 동공반사. 예, 이게 중간뇌가 중추에 해당이 되죠. 의식적인 반응보다는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되고, 딸꾹질은 연수가 중추고, 자, 예, 맞죠. 따라서 3번이 틀렸죠. 더 빨리 일어나죠. 대뇌 판단을 받지가 않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 14번. 그림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경로를 나타냈는데, 주머니 속에 사탕하고 동전을 만져보고 사탕을 골라 밖으로 꺼냈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D, 피부 감각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뇌로 갔다가 판단을 받고 나와서 근육으로 반응이 일어나줘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의식적인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네, 5번이 맞게 되겠죠. 뭐야? 2. 여기서는 척수의 중추를 지나지는 않는구나. 여기가 척수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2는 빠져야 맞네. 4번이 맞네. 네, 자, 그러니까 척수 반사면은 D, E, F가 돼야 되지만 이건 척수의 판단을 받지 않으니까 2는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4번이겠다.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고무망치로 무릎뼈 아래를 가볍게 쳤을 때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저절로 들리는 무슨 반사예요? 네, 척수 반사, 무릎 반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무조건 반사고, 코에 먼지가 들어와서 재채기가 나는 반응의 반사는 어디예요? 얘는 연수예요, 연수. 그리고 얘는 척수 반사이기 때문에 중추가 같진 않아요. 무조건 반사라고 해서 중추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각신경 척수, 대뇌 척수 운동신경의 경로로 일어난다. 아니죠. 여기서 대뇌의 판단을 받지는 않아요.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으로 바로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극이 가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판단을 안 받는 거지 내 다리를 뭔가가 때렸다라고 하는 느낌은 받는단 말이에요. 네, 대신에 다리를 올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는 건 아니고. 자, 16번.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가 되고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가 내고, 신경에 비해서는 전달 속도는 느리고 신경작용에 비해서 작용 범위는 넓어요. 좁은 게 아니라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17번은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내분비샘을 나타낸 것인데 A에서 E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과 그 기능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A는 뭐에 해당이 돼요? 뇌하수체에 해당이 되죠.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닌 거는 이거는 뇌하수체 분비되는 호르몬은 아니지. 그지? 항인효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맞고,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 거는 생장 호르몬이니까 틀렸고, B는 갑상샘이에요.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C는 어디니? 이게 부신이에요, 부신. 자, 부신에서는 글루카곤이 아니라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D,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건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인데 여기서는 인슐린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자샘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이자샘의 세포가 있고, 이자샘에 알파세포라는 데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베타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자는 이렇게 이자샘이라는 데서 호르몬을 분비를 해주고, 이자액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자액샘, 요거는 뭘 분비하는 거예요? 소화 액을 분비를 해주는 거예요. 소화효소 3대 영양소를 분해를 하는. 그 다음에 18번. 호르몬의 분비에 의한 질병과 이와 관련된 호르몬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거인증은 생장 호르몬, 당뇨병은 당뇨병 부족으로 인슐린이 생성이 될 수 있죠. 말단비대증은 테스토스테론이 아니라 생장 호르몬에 해당이 돼요. 대신에 거인증은 성장 시기에 생장 호르몬이 분비가 과다가 되는 거고, 말단비대증은 성장이 멈춘 후에 생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됐었을 때 바로 뭐가 일어나요? 말단비대증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다음 19번.
항상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신경, 특히나 자율신경계는 항상성 유지에 관여합니다. 1번이 틀렸죠. 둘은 혈당량 조절해주고 추울 때 근육이 떨리는 거는 몸에서 열을 발생을 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자, 이것도 항상성이고 얘가 항상성에 대한 정의니까 1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0번.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추운 실외로 나갔더니만 체온이 낮아졌대. 그러면 지금 저체온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체온 상태에서는 여기에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체내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열 발생량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증가시켜주고 체외로 열을 방출량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감소를 시켜주는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열 발생량을 늘리는 반응, 근육이 떨린다, 세포호흡이 촉진한다, 열 발생량 늘어난다. 이거는 맞죠. 열 방출량을 줄이는 거 맞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면은 얘는 열 방출량을 늘려주는 작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리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은 더운 여름날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서 몸속 수분량을 조절하는 과정이에요. 땀을 흘려 몸속 수분량이 감소를 하면은 어디에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를 해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가 촉진되고 오줌의 양은 따라서 감소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뇌하수체 항이뇨 호르몬 촉진 감소 이렇게 되겠죠. 5번. 네. 자, 항이뇨 호르몬의 다른 이름이 ADH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보면은 지금 호르몬 X가 분비가 되면 혈당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호르몬 X는 인슐린에 해당이 될 거고, 호르몬 Y가 분비되면 혈당량이 늘어나니까 Y가 글루카곤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틀렸고, 간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에 해당이 되고, 혈당량이 높을 때는 낮춰줘야 되니까 X,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이 되고, 호르몬 Y는 혈당량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간에 저장됐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작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하고 리을이 다 맞아요. 그 다음에 23번. 다음 간은 하루 동안 변하는 어떤 사람의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의 양을, 그럼 글리코젠의 양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혈당량이 늘어났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루 밥 3번 먹었네. 3번 먹고 혈당량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글리코젠이 늘어났으니까 여기에는 호르몬 A, 즉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혈당량은 줄어들고 글리코젠은 느렸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식사를 하면 혈당량이 늘어나겠죠. 자, 구간 1에서 호르몬 A에 의해서 글리코젠이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B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야죠. 호르몬하고 기량적으로 작용을 해주게 되니까. 그래서 3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4번.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왼쪽 눈으로 뿅아리를 응시를 하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숫자를 차례로 하나씩 세 보았더니만 어느 순간에 뿅아리가 안 보였대. 자,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 병아리에 상이 어디에 맺혔기 때문에 망막의 맹점에 맺혀서 그런 거죠. 네. 맹점은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상이 맺히지 않아요. 시세포가 없어서. 자, 다음 25번. 그림은 사람의 눈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A는 지금 뭡니까? 홍채죠. 홍채는 해주는 가장 큰 역할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해주고, B의 이름은 수정체고, C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선모체에 해당이 돼요.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두꺼워져야 되고, 네, 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두꺼워지고, 그리고 수정체가 두꺼워지기 위해서는 선모체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수축을 해줘야지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그림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했었을 때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지금 동공이 커졌죠. 그러니까 홍채가 어떻게 돼서요? 수축을 해서 동공의 크기가 확장이 된 거고, 따라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이 줄어드니까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동공을 크게 키워놓은 거예요. 자, 27번. 후각은 매우 민감한 감각이지만 같은 냄새를 오래 맡으면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한다. 그 까닭은 후각세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같은 냄새 오래 맡고 있으면 이게 무슨 냄새인지 잘 못 느껴요. 다음 28번. 그림은 우리 몸에서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을 나타냈는데, 일단은 신호 전달 속도는 누가 더 빨라요? 신경계가 호르몬보다는 빠르고, 작용 범위는 누가 더 넓어요? 호르몬이 신경계보다는 작용 범위가 더 넓죠. 그 다음에는 더 지속력도 어떻게 돼요? 호르몬이 더 오래 지속이 되고, 신경계는 일시적으로만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 29번.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여러분, 우리 과정에서 나오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뭐 있어요? 일단은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는 항, 이뇨 호르몬, 이렇게가 나오죠. 따라서 생장을 촉진하고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분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신장에 작용을 해서 신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은 건강한 사람이 식사 등으로 인해서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그럼 혈당량이 높아지면은 뭐가? 이자에서 뭐가 분비가 됩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이 간으로 작용을 해서 간에서 뭘로 합성을 해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해서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은 뭐도 촉진을 시켜요? 세포에 포도당 흡수를 촉진을 해서 혈중의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알겠죠? 자.